예.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계명대학교 학생 여러분, 계명대학교의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 거점이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 간첩이 양성되고 또 친중 세력이 양성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기관입니다. 지금 저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라는 자가 바로 이곳 계명대학교에 와서 전국의 공자학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학 교수들은 너한테 뭐하는 작자들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간첩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중국 공산당의 돈에 중독이 돼가지고 포섭이 돼가지고 우리 대학생들한테 중국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고 중국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선전선동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대학 교수라는 자들이 우리 중국 공산당 아웃, 그리고 8.55 포럼, 또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우리 새 시민단체가 오늘 시진핑의 계명대학교 방문을 계기로 해서 계명대학교 공자학원 추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까 1부에 이어서 2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에서 올라오신 우리 애국동지 안광자 선생님께서 선구자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선구자를 하신 다음에 좀 쉬셨다가 제가 부탁을 드리면은 조국 찬가 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예, 지구촌에 수백 나라 있지만은 말 한마디로 팔자를 고치고 세계를 누비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미국하고 대한민국. 미국은 달러로 세계를 누비고 한국은 애국가로 세계를 누빕니다. 미국 달러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 돈이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는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는 바람에 정말 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나라가 미국하고 대한민국 두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만세가 된 나라에 공자는 무슨 말라 빠진 공자입니까? 공자님은 좋은 말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사상을 공산주의하고 섞어가지고 이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려 하는 그런 나쁜데, 계명대학이 누가 세웠는데? 미국 외국 선교사님이 세운 계명대학교에 무슨 저기 있구나 중국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 한 곡 부를게요.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 80살인데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은 것은 제가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교회 노래를 조금 더 많이 부르고 교회 노래를 즐겨 불렀기 때문에 이런 성대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예, 교회 노래를 부르면은 자동으로 발성 연습이 바로 되고 시창 청음은 자동으로 됩니다. 예. 이성중 푸른 소리 어디가 갔어도 안줄기 해란강은 천년 되고 이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다니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에 깊은 나 용두리 우물가에
어느 곳에 거친 꿈이 예, 안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성의 나이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만 아까 본인이 직접 80이라고 80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표이신 강석정 목사님과 또 김경태 고모님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계명대학교 청년 여러분, 길을 길어 주십시오. 125년 전 하나님이 세운 이 계명대학교에 공산당이 무슨 말입니까? 천인공노할 중국 공산당은 공자의 탈을 쓰고 이 땅에 반인류적, 반문명적, 반역사적 작태를 당장 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중국 공산당에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당국은 정신 차리시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천밀중공 중국 공산당의 패망이 임박했다. 국제 정세가 갱랑에 휩싸였다. 제3차 세계대전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전망과 걱정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나토의 참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동 전쟁은 언제든지 아마겟돈으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야욕 때문에 우리 한반도, 대만, 필리핀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세계사적 객변이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패망이 임박했음을 직시한다. 서방 자유진영은 중국에게 시장을 내주고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면 서서히 민주국가로 변할 것이라는 환상을 품었다. 그 틈을 따서 중국 공산당은 세계 정복을 목표로 전 세계를 상대로 도둑질, 간첩질, 깡패질을 일삼았다. 남의 나라 영토에 와서 영인을 제 것이라고 우기며 주먹을 휘두르고 심지어 남의 나라 역사의 문화까지도 동북공정, 서북공정 운운하며 소유권을 주장한다. 최소한의 윤리, 도덕, 국제법과 모든 한계를 짓밟고 마약까지 도라는 소위 초안전이라는 안락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유진영은 뒤늦게 중국 공산당의 야욕과 실체를 깨닫고 중국 공산당을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포위망을 구축했다. 자유진영은 중국 공산당과의 공존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중국 공산당의 소멸을 향해 진군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진영의 포위가 아니라 중국의 애국적 군인 당파의 인민의 봉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패망할 것으로 확신한다. 중국 공산당은 제 나라 국민도 노예로 만들어 취직, 억압하는 조직 폭력배들이다.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을 상대로 민족 자체를 말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일국 양제의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을 상대로 민족 자체를 말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자유 대만에 대해서는 수시로 군사적 도발을 하며 전쟁 위험을 가하고 국민을 숨막히게 하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빈부격차,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파룬공에 대한 가혹한 박해, 그리고 산채로 장기를 적출하는 국가적 범죄로 인해 중국인들의 꿈은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인민의 지옥, 영원한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두 번째 침략에 맞서 싸우는 중이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해서 레이더와 미사일을 배치했다.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공갈을 자행하며 상진의 양 군림한다. 39개에 달하는 공자학원을 만들어 통일 전선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문화, 예술 등 각계 각층에서 간첩을 양산한다. 100만 제함 중국인과 4천만이 넘는 중국 우마오 당은 인터넷의 전술로 여론을 교란하고 있다. 이토록 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과 철갑의 동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수차례 성명했듯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강력한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한미일 동맹을 깨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 왔다. 제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중국 공산당의 공작을 분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의 결실 한중의원연맹을 해체하라. 중국 공산당의 간첩질을 단속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라. 학원에 침투한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 공자학원을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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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정부와 여야에 넓고 깊게 침투해 있는 친중 세력, 특별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경고한다. 이재명은 대만 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고 말해서 중국 공산당의 칭찬을 받았다.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대만 해협은 우리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것이다. 이재명은 작년 6월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운운하며 반일 선동을 공모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재명을 일본에 맞서는 투사이자 전 세계의 영웅이라고 지켜 세웠다. 이재명은 2022년 3월 대선 후보 시절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과 더 가깝게 일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2017년 대선 주자 때부터 사드 배출을 줄기차게 반대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친중 행각은 노골적이고 집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공산당에게 소위 3불 1한을 선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런데 이재명은 왜 중국을 찝쩍거리냐, 쎄쎄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친중 행각을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패망을 알리는 조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온 인류가 중국 공산당의 정체와 폐악질에 눈을 떴다.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 대결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중이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 임박해 오고 있다.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이 동행하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며 양다리를 거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한미 경중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경제 기술 공동체의 시대가 왔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철천지 원수여 대한민국과 인류의 공적이다. 중국 공산당을 없애지 않고서는
평화도 번영도 불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첫 번째 사명은 중국 공산당의 공작을 분쇄하는 것이다. 고 외치겠습니다. 천멸중공! 천멸중공, 천멸중공! 천멸중공, 천멸중공! 천멸중공. 공작학원 추방하라! 공작원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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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31일 CCP 중공아웃 공작학원 실제 알리기 운동 본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선구자를 힘차게 불러주신 우리 안광자 동지께서 이어서 조국 찬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된 나라가 왜 공산주의가 들어옵니까? 북한 공산주의를 누가 조종합니까? 중국이 조종합니다. 그 중국의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을 이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계명대학교에 여기 들어오다니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부르고 또 천지 개벽된 나라인데 여러분 정신 차려가지고 정신 차립시다. 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왕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국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토낙원 완전통일 이루어 전하자 세계평화 대기기 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빛내리라. 어떻게 앵콜 가능하세요? 그 목청을 잠깐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잠깐 쉬셨다가 공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분이 오셨는데 펜앤마이크의 최고의 펜앤마이크의 최고의 애국 기자 우리 이 박순종 기자가 또 이렇게 오른쪽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명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한미의원연맹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미의원연맹 없습니다. 한미의원연맹이 없고 뭐가 있냐면은 한중의원연맹이 있어요. 한미의원연맹이 없고 이 대한민국에 한중의원연맹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했었냐면은 바로 지난 21대 무려 100명이 넘는 300명 중에 100명이 넘는 놈들이 한중의원연맹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100명이 넘는 한중의원연맹 회원들 중에 무려 35명이 저 국힘당 소속이었었어요. 아니 세상에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큰 기둥이 한미 동맹인데 한미의원연맹이 국회에 없고 한중의원연맹이 있습니다. 요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쇼킹한 사실이고, 저희 공작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는 이제 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만 22대 국회에서도 이 한중의원연맹을 과연 가동을 할 것인지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입니다. 두 번째 쇼킹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중국 공산당 간첩이 대한민국에서 간첩질을 하다가 걸리면은 대한민국이 이걸
간첩죄로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형법에 간첩이라 하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근데 지금 법률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질을 하는 놈을 잡아도 그걸 간첩죄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 동방명주에서 간첩질하는 그 관계자들 우리가 잡고서도 간첩으로 잡아놓지 못하고 기껏해야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뭐 이런 이상한 하찮은 법률로 그 중국 공산당 간첩을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 공산당 간첩으로 처벌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가 아니라 적국이라는 단어 말고 외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형법에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라는 조항을 외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그 단어 하나만 바꾸면 돼요. 이 쉬운 일을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외국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법률이 없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이걸 수수방관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중국 공산당에 이 포섭이 되고 그들이 뿌리는 돈에 오염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중국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한중의원연맹 소속이고, 그리고 바로 이곳 계명대학교를 포함해서 전국 22개 대학교에 공자학원,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이 또 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 제2의 위구르, 제2의 티베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구 시민 여러분, 또 계명대학교 학우 여러분, 계명대학교에 공자학원을 먼저 추방합시다. 공자학원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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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선배님 준비되셨어요? 예, 우리 펜앤마이크 최고의 반공 애국 기자 박순종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가 아니에요.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즉흥적으로 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정의기억연대가 일본 대사관 정문 앞에서 1992년 1월 8일부터 30년 넘게 수요시위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요시위 이거 집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지금 수요시위가 1000회째 수요시위가 2011년 12월 14일에 있었는데요. 1000회 수요시위를 기념해서 수요시위가 그때까지 20여 년 이어진 바로 그 자리에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 장소가 일본 대사관 정문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었을까요? 약 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시위 할 적에 평균적으로 한두 개 차선을 다 쓰거든요. 그럼 일본 대사관 정문 차량이 드나드는 그곳에서부터 수요시위 하는 가장 거기 폴리스라인 있는 데까지 몇 미터나 될까요? 10m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공자학원 추방하라 집회를 열겠다고 수요시위가 평균적으로 열려온 10m 장소에다가 집회 신고를 남대문 경찰서에 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 지금까지 20회 넘는 집회 신고 건에 대해서 전부 금지 통보했습니다. 수요시위는 금지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이 서울 종로경찰서거든요. 서울 종로경찰서가 됐든 남대문 경찰서가 됐든 대한민국 경찰은 하나의 조직이고, 특히 두 경찰서 모두 서울특별시 경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서입니다. 공자학원 대상으로 한 거
사실 공자하고 중국 대사관은 어떤 입장인가요? 공자하고 자기들하고 정확하게 관계없다는 입장이죠? 그러면 중국 공자학원 추방하라는 집회가 중국 대사관에 겨냥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며.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문제 해결하라, 이 집회는 일본 대사관 대상으로 한 거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금 현재 5호를 보면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내지 외교관들의 그 숙소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사관 또는 그런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가 아닌 경우, 또는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외교기관에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공자학원 꺼져라 집회 신고를 하면 제가 몇 명 신고하는지 아십니까? 9명 신고하면 9명. 대규모예요? 아니죠. 공자학원은 공식적으로 중국 대사관하고 관계가 없다면서요. 그럼 공자학원 추방하라 꺼져라 요거 집회하는 건 대사관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세 가지 단서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저의 집회는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현행법으로 해도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아까 수요 시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2019년 8월 14일에 최대 2만 명까지 모였어요. 2만 명 대규모입니까? 소규모입니까? 누가 봐도 대규모죠. 종로경찰서는 2만 명까지 모여도 우리나라 헌법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를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된대요. 근데 나는 내 9명짜리 집회 신고한 거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그거는 중국 대사관에 대한 기능 안녕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대요. 왜 수요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권리 보호 대상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되고, 내가 신고하는 집회는 왜 보호받지 못한 그런 집회가 됩니까? 경찰이 이거 빨갱이 새끼들한테 부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빨갱이 새끼들한테 부역하지 않으면 이러한 차별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판사들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이틀간. 부산 동구에 가면요, 일본국 통영사관이 있어요. 거기 앞에 2016년 12월 28일에 그 지역 노조 등이 주축이 돼가지고 평화의 소녀상을 거기다가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거 철거해라. 우리 외교부도 그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일본 통영사관도 마찬가지로 그 동상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22조 2항에 보면 접수국은 그 공관지역에 대한 어떠한 위험을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하는 의무를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상이 있으면은 일본 통영사관 그 직원들이 그거 보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면 그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우리가 일본 통영사관에 대해서 뭐 해코지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일본이란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5월에 신고했을 때는 금지를 안 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 제가 남대문서에다가 집회를 신고하고 관련 금지 통고 처분을 받고 집회 그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작년에 부산 동부경찰서가 제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은 증거들을 싹 법원에 냈습니다. 그거를 경찰관들이 보고 서울경찰청에서 보고 아이고야 부산에서 실수했구나 하고서 그거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금지를 통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 선생 그 집회를 하는 거 자체는 문제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 선생 집회를 한번 허용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이 와서 이거 여기 일본 영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하게 됐을 때 경찰이 이거를 막을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거 집시법 11조 5호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네. 정리를 하면 경찰이 지금 빨갱이 새끼들한테 부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정으로 투쟁을 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동안 우리가 저 좌파들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고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일본 대사관을 포위했을 때는 우리 경찰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자는 운동을 하는 단체가 중국 대사관 근처에 가면은 접근 금지를 했어요. 이렇게 편파적인 그동안 대한민국 경찰의 처사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아까 선구자 조국 찬가를 불러주신 우리 안광자 선배님 또 가능하세요? 예, 이번에는 곡목이 우리는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 성가, 정가, 찬송가. 아 찬송가. 예, 예. 예, 이 계명대학교가 사실은 기독교 학교인데. 예, 기독교 학교인데 네. 이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를 말살하고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의 공자학원을 끌어안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택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사랑과 말씀 중에 우리 더욱 새롭게 하리. 시험을 당할 때도